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역 정책, 금리,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의 증시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시가총액 1등이죠. S&P 500 지수가 6,144포인트 최고였어요. 여기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단기 낙관론을 제시했어요.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시장은 호재는 호재로, 악재는 무시 국면이에요. 지금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대세 상승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향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이달 28일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앞으로 미국과 중국, EU, 유럽연합,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 진전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또 여기다가 6월, 7월 계절적 강세, 특히 7월은 1년 연중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달이에요. 4월, 7월, 또 11월, 또 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연말, 연초. 견조한 고용, 소비지표, 인수합병, 이 시장의 화랑 등도 상승 여력 모멘텀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엔비디아 실적 부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또 무역 협상이 앞으로 정체가 돼요.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JP모건은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의 대형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S&P 500이 1% 상승한 데 반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수혜와 인공지능 컴퓨팅 플랫폼 사업 확장이, 또 테슬라는 6월 출범 예정인 로보택시 서비스, 또 저가형 전기차 출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부 효율부 활동 축소 등의 호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특히 가장 요즘에 큰 이슈죠. 무역 정책 불확실성.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방위적 관세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2025년 주시장 사태 급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금리, 채권 시장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에 근접을 하면서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소비자 심리, 경기 둔화. 미국 소비자 심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연초 대비 약 2.1% 상승한 상태로 연말까지의 이 방향성은 무역 정책, 금리 동향, 소비자 심리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가 17개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S&P 500의 연말 목표 중간값을 5,9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이 5,900 넘었어요, 지금. 5,940.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5,940에서 또 변동이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연말 목표 중간값이 17개 기관의 애널리스트들 정말 쟁쟁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연말 목표 5,900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5,940이니까 올해 연말 되면은 지금보다도 1% 가까이 더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는 사실상 주식시장이 올해를 시작했던 수준에서 다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역 정책이 앞으로 잘 발전이 되고 더 많은 경제 데이터가 확보가 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이벤트들이 많아요. 5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어서 1분기 GDP 2차 추정치 5월 29일
발표됩니다. 또 소비자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중요하죠. PCE 물가지수 5월 30일 발표돼요. 또 그 직후 6월 3일 투자자들이 5월 구인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6월 6일 금요일에는 5월 급여 실업률 수치 연달아 발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요한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동안 주가는 또다시 크게 변동을 할 수 있고 월가가 25년 남은 몇 달 동안 시장이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또 우리는 이 변동성에 움직이면 안 되죠. 대비해야 합니다. 에버코어가 5월 16일에 45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반 가까이 45%가 미국 경기 침체가 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주 전 5월 2일에는 67%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한 수치예요. 그러나 45%라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응답자의 63%는 관세 발표 전보다 투자자와 세계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 따르면 국채 수익률은 올해도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48%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라면 S&P 500 지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답을 했고 45%는 4.75%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현재 4.5%에 근접했습니다. 또 무디스가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채권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5%를 넘었어요. 202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특히 빅테크 7대 기업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25%가 이 거대 기술 주식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올해 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S&P 500 내에서 이 정보 기술 분야는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저가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야예요. 응답자의 36%가 가장 매력적인 기회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금융. 금융은 응답자의 1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발표되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까지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한 2.3%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입니다. 또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지난달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확실성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불안감의 원천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 중 하나로 지금 나타났어요. 또 가계는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